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12 군사 반란부터 5.18 민주화 운동까지 국내 상황을 기록한 미국 국무부의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전두환의 실권 장악을 인정하면서 침묵한 미국이 5.18을 묵인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역사공원이 조성된 옛 505 보안부대 부지에서 일제강점기 군 지휘부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방공호가 발견됐습니다. 대기업의 자전거 공유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광주 지역 공공 무인 자전거 서비스인 타랑계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을 뒷받침할 법안이 발의되면서 수산업계가 졸속 입법을 통해 바다를 망치려고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부터 5.18 민주화운동까지 국내 상황을 기록했던 미국 국무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 또 신군부에 밀려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최규하 당시 대통령 등 우리 정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1980년 5월 17일.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국무부에 보낸 서울에서의 탄압이라는 문서. 신군부가 비상계엄으로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내용의 문서에는 전두환에 대해 군부에서 결정적이진 않더라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돼 있습니다. 또 같은 문서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은 최규하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을 무기력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신군부에 밀려 정부가 힘을 잃었다는 대목은 다른 문서에서도 드러납니다. 12.12 군사반란 이후인 1980년 1월 레스터 울프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해 주영복 국방부 장관을 만나 보고한 문서에는 주영복 장관이 나는 군에 아무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53쪽 분량의 미 국무부 외교문서 14건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전두환을 실권자로 인정 안 할 수 없는 미국의 외교적 고민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관이 전두환의 실권 장악 사실을 보고한 다음 날인 5월 18일 전두환의 신군부는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전두환이로 대표되는 정치군인들이 실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치군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고민하는 대목들이 이번에 공개된 국무부 문서에는 발포 책임자 등 신군부 지휘 체계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국무부가 아닌 미국 국방부 등 군 당국이 보관한 문서에 핵심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고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 역사공원이 조성된 옛 505 보안부대 부지에서 일제강점기 지하 방공호가 발견됐습니다. 기존에 발견됐던 방공호들과 다른 점은 탄약 보관소가 아닌 군 지휘부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인데요. 일제강점기 역사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드나들 만한 조그만 입구. 허리를 숙여야 통과할 수 있는 입구를 지나면 좁은 미로 같은 통로가 나타납니다. 통로를 돌고 돌면 성인 2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다시 좁은 통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옛 505 보안부대 부지 내에서 새롭게 발견된 지하 벙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면에는 밖으로 향하는 환기시설이 마련돼 있고 위쪽에는 전기 설비를 설치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판자를 덧댄 그 표시 같은 것들이 있죠. 화정동에 있는 광장선 독립운동 기념관 거기도 안에 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그 표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래서 당시에 조성된 것은 이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전형적인 방공호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방공호와는 다른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광주 지역에 산재한 일제강점기 방공호는 탄약 등 주로 무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됐지만 이번에 발견된 방공호는 회의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 공간은 미로 같은 통로로 이어져 있어
일제 주둔군의 지휘부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부분 일자형으로 딱 끝나요. 일자형으로 한약보관소로 알려져 있는데 요 밑하고 여기는 격이 달라요. 구조가. 일제강점기 광주 지역에 주둔했을 일본군의 규모와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공호. 광주시는 얼마 전 발견된 부근의 방공호와 함께 505 보안부대 부지에서 발견된 지하시설들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무더웠던 날을 뒤로하고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대부분 오늘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예상되는 강수량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이고요.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40mm가량의 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8에서 13m 안팎의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돼서요. 시설물 관리 더 잘하셔야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이 정말 더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카카오가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광주에서도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의 공공무인 자전거 타랑깨가 있지만 여러모로 경쟁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을 질주하는 노란색의 자전거. 이번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 자전거입니다. 아무 데서나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카카오 어플만 깔려 있으면 쉽게 대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카카오바이크는 이제 전동 자전거라 금방 편리하게 힘을 안 주고도 갈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나갈 때면 대부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반면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타랑깨는 찾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카카오 자전거와 똑같은 공유 플랫폼 서비스지만 사용하기에 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자전거는 광주 시내 전역에 500대가 깔려 있어 언제 어디서나 탈 수 있지만 타랑깨는 상무지구 안에서만 2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자전거는 전기 동력이 가동돼 페달을 밟기 쉽지만 타랑깨는 전기 동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 자전거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카카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카카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접근성이 쉽다고 생각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광주시는 타랑깨의 운영 장소를 상무지구에서 1호선과 2호선 주변으로 서서히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금의 차체도 보다 가볍게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중량 차체의 자전거를 저중량으로 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요. 현재 저렴한 그 요금제를 유지를 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하루에 60여 명이 이용한 타랑깨. 강력한 대항마인 카카오 자전거가 나타났고 높아진 시민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선 지금보다 개선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에너지 마켓플레이스에 신재생 에너지 거래 서비스가 추가로 개설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신재생 에너지 서비스는 한전과 전력 거래 계약을 맺은 발전 사업자를 위한 마이 발전소 서비스와 재생 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전기요금 외에 추가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입찰을 실시하는 녹색 프리미엄 입찰 서비스입니다. 에너지 마켓플레이스는 개인이나 기업 간 에너지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비대면 금융 수요가 크게 늘면서 광주은행이 비대면 전용 고객 관리를 위해 신설한 디지털 금융센터의 자산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디지털 금융센터는 전화 상담이나 채팅 등을 통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로 광주은행은 올해 초 전담 부서를 신설해 비대면 고객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 해상 풍력 발전의 속도전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수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민들은 정치권이 졸속 입법을 해서 이 수산업과 바다를 한꺼번에 망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열린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한 준비로 해상풍력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전라남도 신안에서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기업, 노동계가 힘을 모아 8.2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2030년까지 정부가 계획 중인 해상풍력 규모는 신안과 울산 등 동서남해에서 12기가와트, 입지 선정, 어민 설득, 10여 개 부처를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 등 최소 7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구조가 갈 길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해상풍력 발전의 빠른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책임지고 인허가 과정도 단순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옮겨서 간소화하자는 법입니다. 그렇게 민간 사업자도 도우면서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어민들의 이익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수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김원희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어업인 의견 수렴, 어업 피해 최소화 등 수산업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민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 없이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지역 어민들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이 민관협의회 운영을 명시했지만 세부 방안은 하위 시행령에 위임돼 결국 찬성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된 것도 어업과 어업인, 어업 환경을 모두 포기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민들의 삶이나 해양 환경은 안중이 없고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수산인들과 연대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실력 행사를 할 계획이어서 해상풍력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 전 운전기사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용섭 시장의 운전기사와 현직 수행비서 그리고 금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2명 등 모두 4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뇌물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용석 광주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조그마한 비위 사실이라도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문제 오류 등으로 시행한 재시험이 200건이 넘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재시험이 빈번하다 보니 내신 성적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최근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재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정답이 없는 형태의 시험 문제 출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2학년 학생 전체가 문제의 문항만 다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재시험이 치러진 것은 모두 237건, 50개 공립고에서 146건, 28개 사립고에서 91건이 재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시험 사유별로 보면 정답 없음과 출제 오류가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5건 이상 재시험을 본 학교도 17곳에 달했습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9차례나 재시험을 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교에서 재시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와 공교육의 불신을 키우고 학생들에겐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정답이 없다. 그랬을 때 학생들의 어떤 그때 당황스러움,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시간을 뺏겨서 다른 문제까지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사 연수 강화 등 매년 개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상황. 시험 전반에 걸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고 또 출제부터 관리 감독까지 철저한 학사 관리가 시급합니다. 대해서 연수를 하고 했던 것에 비하면 줄어들었어야 하는데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또는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학교들에서 다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시험 관행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내신 성적과 학사 관리에 대한 불신만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교장 공모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광주 2개 학교가 최근 교장 공모제 대상 학교로 선정됐는데 낙하산 파견 기회로 악용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공모 대상 학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 세부적인 평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 백신 접종 예약 방법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한 신속 예약 시스템으로 일원화됩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방문 예약이나 전화 예약을 받지 않고 SNS 신속 예약 시스템으로만 접종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SNS 시스템에 자녀 백신 물량이 거의 없거나 너무 적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한편 60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은 오늘 마감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모든 역사와 차량에 공기 정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프리필터와 헤파필터로 구성된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현재 건설 중인 2호선의 모든 역사와 차량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중으로 설치된 필터를 통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초미세먼지의 95% 이상을 포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관배 4구째를 띄어냅니다. 왼쪽 또 갑니다. 그대로 이타구는 좌익수 잡아냅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아웃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됩니다. 2구째 끌어당겼습니다. 김선빈이 쏘아낸 작은 공 멀리 갑니다. 왼쪽 찾아냅니다. 이타구는 장타 코스 3루를 돌았고 황대인이 동점을 향해 홈까지 들어옵니다. 김선빈의 장타, 기아 타이거스가 스코어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노시안 선수가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타구는 빠져나갑니다. 좌익수 왼쪽에 안타. 기아 타이거스 역전 점수가 홈에 들어왔습니다. 주자는 3루와 2루까지 들어갑니다. 타이거스 최고의 타자 해결사가 돌아왔습니다. 최영호입니다. 스코어는 2대1 역전. 때렸습니다. 잘 맞힌 타구 오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두 명의 주자를 홈까지 불러들입니다. 최영우의 자리에 나타났던 새로운 영웅. 이제 최영우가 합체하면 이런 타자가 됩니다. 뛰어냅니다. 멀리 뻗어갑니다. 계속 가는 타구 탑장 맞고 떨어집니다. 파워의 황대인 적시타. 최영우를 홈까지 불러들입니다. 대인의 장타를 끝까지 황대인. 오른쪽 넘겼습니다. 1타점 탑장 강갑재 떨어집니다. 정원의 뜨거운 2021 시즌 추격하는 9점 하나이글스. 1번 타자 정원입니다. 주자 1루 길리가 때렸습니다. 높게 떠오른 타구. 자, 이 타구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향합니다. 박찬호 잡아냅니다. 역전에 성공했던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를 가져갔던 오늘이었습니다.
요 며칠 날이 정말 더웠죠. 조금은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 이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립니다.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대부분 오늘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40mm가량의 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초속 8에서 13m 안팎의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요.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와 신안, 진도와 완도에서 낮 기온 23도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어제와는 날씨가 확연히 다르니까요.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